이제는 속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역물품을 2번이나 나토 군용기로 가져간 루마니아의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유럽 국가들에게서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이에 질세라 대통령 특별기를 동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키예프와 다른 도시 간 교통을 차단하는 한편 키예프 시내의 모든 역의 운송을 막았습니다. 급박해진 우크라이나 정부는 여러 국가의 키트를 비교한 후 한국의 솔젠트 제품을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진단키트는 한국산을 쓰지만 방호복과 구호물품은 중국에서 조달했기에 중국 상하이에서 이 물품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솔젠트는 항공편을 통해 이미 상하이에 진단키트를 보낸 상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국에서 다른 물품은 다 구입했지만 진단키트만은 한국산을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체코와 스페인에서 중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가 30%가량으로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그건 중국 내에서도 인증을 못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터키에서도 불량 문제가 불거져 사용 못할 정도가 되자 이제는 중국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물품은 조달이 용이한 중국산을 썼지만 진단키트만은 한국산을 고집한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의료진이 쓰는 마스크 60만 장이 중국에서 수입했지만 이 또한 불량 문제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제대로 닫혀지지 않거나 필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에 한국산을 빠르게 가져간 루마니아가 외교력의 승리라고 감격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루마니아 근처의 리투아니아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타나스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은 한국과의 보건당국 및 전문가 간 협의 채널 개설 등을 통해 대응 경험을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통화를 요청한 나우세다 대통령은 통화에서 한국의 진단키트 및 의료물품 구입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여력이 있는 대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고, 나우세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사적으로 방한했던 경험을 전하면서 향후 기회가 닿는 대로 공식 방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진단키트를 수입하는데 정보기관 모사드를 동원해 10만 개를 외국에서 은밀하게 들여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디에서 들여왔는지 출처를 밝히지 않았지만 국내 시젠 대표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100% 시젠의 제품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각국의 민간항공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한국산 진단키트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자 모로코는 기발한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한국이 아프리카에 거주하는 국민을 귀국시키는 특별기 편을 통해서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한 모로코 대사가 직접 방문해 긴급 요청한 것으로 모로코는 10만 명 분량의 진단키트를 이 같은 방법으로 극적으로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방호장비나 의료물품 부족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방호복이 없어 파란색 비닐 우비를 입고 환자들을 이송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현지 봉제업체들이 본국에 보내기 위해 제작한 수량 일부를 사들여 보급했습니다. 현재 한인 봉제업체 6곳은 한국에서 원단을 들여와 다시 우리나라로 보낼 방호복 220만 벌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5천 벌을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진단키트와 의료 물품에 대한 요청을 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28일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국내 생산업체 3곳의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부 긴급사용 승인 절차상의 사전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미국에게 한국의 진단키트가 대거 수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인공호흡기로 수량이 부족해 의사들이 누구를 살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응급의학 의사는 매일 밤 퇴근하면 두 환자 중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인공호흡기 부족으로 60세 이상은 인공호흡기 치료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발동하여 GM의 인공호흡기를 신속히 생산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공호흡기가 부족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이 있자 한국의 인공호흡기 기업 메가이 CS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가이 CS는 지난 1998년 설립된 중환자용 의료기기 전문 개발 기업으로 호흡치료 분야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국내 최초로 인공호흡기를 개발하여 주로 터키, 인도, 일본 등에 인공호흡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진출 역시 추진 중인 상황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이 있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미국 수출을 준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의료 물품에 대해 미국 FDA에서 빨리 승인될 수 있게 해준다고 했기에 앞으로 한국의 의료장비 업체가 미국 FDA 승인과 수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한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메디아나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디아나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인공호흡기, 심장충격기 등 필수 의료정비를 제조해 수출하는 업체인데 최근 전세계 상황으로 인해 주문이 쇄도하며 특별 연장 근무 인가를 받아 응급의료 장비들을 풀가동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개의 진단키트를 수출하기로 한 휘백셀은 2019년 8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어려웠지만 이번 수출을 계기로 실적 개선을 이뤄 회사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이번 위기가 오히려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한 진단 시약에 대한 미국 등 전세계 수요와 관심이 몰리면서 정부가 앞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브랜드 K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브랜드 K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과 품질을 보장해주는 중기 공동 브랜드로 이번에 이것을 한국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세계에 닥친 위기에 각 나라들은 흔들리고 있지만 위기는 한국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취급하지 말라. 최근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외교를 거의 봉쇄하듯 막고 난 후 한 발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는 내팽개친 채 한국을 비난하기 바쁜 아베 내각과는 달리 일본의 전문가들조차 아베 총리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전문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요라 마사오는 아베 총리가 전문가의 회의나 담당 부처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는다 지적했고 매번 갑작스럽게 발표해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특히 우파로부터의 비판을 아베 총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지난번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세관이 일본에서 수입된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을 확인해 일본으로 돌려보낸 데 이어서 이번에 또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된 차량을 일본에 반송시켰습니다. 도쿄올림픽을 4개월 앞두고 이번 러시아의 발표는 일본에 상당한 타격이죠. 여기에 바로 어제 발표한 그린피스의 보고서가 전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보고서 제목은 2020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의 확산, 기상영향과 재오염. 이번 보고서는 그린피스가 방사선 방호 전문가팀을 직접 일본 후쿠시마 현지에 파견해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위험 단계로 지정한 방사능 수치가 0.3에서 0.5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인데 사고 전보다 무려 137배 높은 수준인 5.5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가 관측된 것도 있었다고 그린피스는 밝혔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2020 도쿄올림픽 성화 출발지인 제이빌리지, 최근 일본 정부가 재염 작업을 실시했다고 공식 발표한 곳에서 원전 사고 전보다 무려 1775배에 달하는 방사능 농도죠. 71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가 발견되었다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즈키 카즈의 그린피스 일본 사무소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있다 라는 말은 현실과 다르다며 일본 정부의 재염 작업은 실패했다 강하게 비판하였고, 그린피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전 사고 후 9년이 지났는데 오염 상황을 통제하기는커녕 확산되거나 재오염됐다 라며 방사능 위험에 대한 과학적 증거와 경고를 모두 무시하고 도쿄올림픽을 강행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막강한 언론사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쐐기를 박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다카하시 하루유키 이사와 인터뷰를 하였는데 여기서 일본의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됩니다. 하루유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는 올해 여름에 도쿄올림픽이 열릴 수 없다면 1, 2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쿄올림픽 연장과 취소와 관련해 외부 관계자들의 발언들은 많았지만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이사가 이러한 발언을 직접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쿄올림픽을 1, 2년 뒤로 미루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 대학 교수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일본은 보험금 때문이라도 올림픽을 연기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전했는데요. 일본 회계감사원에 기록되어 있는 일본 정부가 2020 도쿄올림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1조 600억엔, 우리 돈으로 12조 3천억 원 정도인데 도쿄도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각각 1조 4,100억엔,
6천억 엔씩 집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합산하면 일본이 지출한 금액은 35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아닌 일본이 자체적으로 올림픽을 1, 2년 뒤로 미루겠다 결정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 35조 6천억 원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이고, 가파른 속도로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시모토 세이코 도쿄올림픽 담당상은 최근 IOC가 취소할 권리를 갖는 것은 2020년 중에 개최하지 않을 경우라고 쓰여 있고, 따라서 2020년 중에는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라 발언하였는데요. 이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IOC의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IOC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무려 73%가 방송 중계권료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MBC 유니버설에 미국 중계권료로 지불하기로 한 금액도 1조 3,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한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시기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는 것 자체가 미국 방송사가 가장 선호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폭염 논란 때문에 결국 마라톤을 도쿄가 아닌 홋카이도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까지 일본은 미국에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죠. 도쿄올림픽을 어느 시기에 열지에 대한 열쇠를 지닌 것은 일본이 아닌 미국 방송사이고, 미국 방송사가 미국 프로스포츠 경기들이 집중된 연말에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도록 동의할 리가 없겠죠. 이 때문에 결국 도쿄올림픽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관중 없이 경기를 무관중 경기로 가는 분위기죠.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가 도쿄올림픽 무관중 경기 개최에 대해서 내부 협의를 이미 했고, 관중 없이 올림픽을 강행했을 때 이점과 그에 따르는 리스크를 의료 담당자들과 협의하였다 전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실제로 도쿄올림픽의 첫 공식 행사인 성화 채취를 무관중으로 열기로 결정하였고, 바로 어제부터 그리스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도쿄올림픽의 공식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